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해외 이민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이민은 한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이민이 아니라 해외 유입 이민, 즉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소위 인바운드 이민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으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이죠. 노파심으로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 이민보다는 청년 결혼 촉진과 출산율 제고 정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이 이미 수없이 시도되었으나 그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인구 소멸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아니 전 세계의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부터 통째로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천재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생존도 버거운 청년들에게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란 이야기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 너희들이 희생 좀 하라는 주장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는 해외 이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외 이민이 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과 혼란이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 혼란 내지 영향을 먼저 정리하자면 화면에서 보시는 목차에서 나오는 내용대로입니다. 첫째, 해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는 물론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슈는 해외 근로자의 유입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서서히 위축된다는 측면입니다. 둘째, 해외 이민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장기간에 걸쳐 한국의 해외 이주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서서히 국내에는 반이민 정서가 확산됩니다. 이는 현재 서유럽 정치 상황을 보시면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국내 반이민 정서는 점진적으로 한국 국민의 우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극우 파시스트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결국 현재의 동서지역 간 대립에 기반한 구태의연한 정치 구도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국내 반이민 정서와 국민의 우경화 경향은 악화되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한국의 대외 팽창 정책에 대한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도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실 해외 이민이 없더라도 한국의 경제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악화되면 자연히 나타날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해외 이민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해외 이민으로 인해 국민들이 사회 변화의 충격을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선 첫 번째 단계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외 이민에 따른 근로자들의 상황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12월 11일 KB국민은행은 240명의 콜센터 근로자를 일괄 해고했습니다.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콜센터 이용자가 20% 줄었기 때문에 20% 정도의 콜센터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해고된 콜센터 근로자들은 반발하면서 민주노총과 함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고 결국 현재는 다행히 콜센터 하청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계는 양 측면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당하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충격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외 인력의 대량 공급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근로자는 이미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줄어가는 일자리를 놓고 해외 인력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논의의 초점을 청년 실업에 국한하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해외 이주 인력의 일자리는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해외 이주민의 자녀들이 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한국인과는 피부색이 다른 새로운 한국인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리고 당면한 문제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 현장에서는 한국 근로자와 해외 이주 근로자가 줄어드는 일자리를 놓고 직접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 아니라도 그저 시간 문제이죠. 비숙련 인력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오히려 해외 이주 근로자를 선호할 겁니다. 해외 이주 근로자는 임금이 저렴할 뿐 아니라 노조 가입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노조 가입 시 고용주가 취업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재 일반 대중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막론하고 노동계 전반은 해외 인력 유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노동계는 집단 행동에까지 나서고 있죠. 물론 해외 이주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먼저 해결하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결국은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싸움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대립 구도와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이주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 노조의 영향력이 위축됩니다. 고용주가 해외 이주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노조의 영향력이 위축되면 한국의 정치 지형도 변하게 됩니다. 해외 이민의 정치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토착 한국인들에게 외국인 포비아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인들은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존재감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착 한국인들은 언어, 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토착 한국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질 부정적 감정은 과거 조선족에게 느꼈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 해외 이주자가 토착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 이주자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해외 이주자의 범죄율이 토착 한국인보다 당연히 더 높을지 아닐지는 저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미 토착 한국인들조차 묻지마 폭력,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이니 해외 이주자들의 범죄 성향이 토착 한국인보다 당연히 더 높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대부분의 토착 한국인들이 피부색이 다른 해외 이주자들에게 불편함과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해외 이주자들을 두둔하는 그 어떤 객관적 통계 자료나 중립적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토착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해외 이주자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외국인 포비아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일단 외국인 포비아가 나타나면 토착 한국인의 해외 이주민에 대한 대응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이주민에 대해 여전히 측은지심을 가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과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 일로를 걷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와 복지를 놓고 해외 이주자와 토착 한국인 사이에서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되면 우리와 타인 간의 투쟁이라는 경쟁 구도를 자극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us vs them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양상이 궁금하시다면 현재 유럽과 미국 정치판에서 나타나는 극우주의의 확산 경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셋째 단계는 토착 한국인의 무경화 현상입니다. 유럽처럼 극우주의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위 국뽕이죠. 그러나 저는 사람의 성정은 어느 민족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풍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한반도의 기후와 풍토가 한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포비아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의 추악한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의 변화는 정치판에도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우선 좌파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 해외 이주 근로자의 비중 확대로 노동계가 위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노동계는 해외 이주 근로자의 확대 정책을 반대하지만 일단은 해외 이주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활동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면 결국에는 기존의 노동계가 해외 이주 근로자들과 직접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해외 이주 근로자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노노 대립 또는 좌파 내부의 노선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계 내부의 대립에 노동계 외부의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노선 정립에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좌파 내부의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파 역시도 해외 이민을 둘러싸고 사상적 혼란을 겪습니다. 사실 우파가 해외 이민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독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파, 즉 보수파란 본디 전통을 고수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파들은 자국의 해외의 이질적인 요소가 침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우파는 일단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과 좌파 세력의 분열이라는 전략적 측면을 노리면서 해외 이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장은 우파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파 지지자들은 일단 떨떠름하면서도 별반 반대 의사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서서히 국민들이 우경화됩니다. 국민들이란 본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희생양을 찾게 마련입니다. 당장은 국민이 현 정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해외 이주민이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더해지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고통과 불만을 이 이질적 요소에 투사하게 됩니다. 해외 이주민으로 상징되는 소위 한국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공격하는 경향이 강화됩니다. 국수주의와 결합된
극우 성향이 강한 국민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러한 유권자의 경향성을 이용하는 우파 정치 집단이 등장합니다. 극우주의 정파가 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들 극우주의 정파는 중도적 우파 세력과 대립하면서 강력한 입지를 차지한 상황이 현재 유럽과 미국의 정치판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무경화에 따라 좌파 정치 집단이 위축되면서 분열되고 우파 역시 극우주의가 득세하면서 중도 우파와 극우 정파가 대립하면서 한국의 좌파와 우파는 보다 세분화되고 좌우 간 합작이나 이합 집산이 복잡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와중에 현재 나타나는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지역 기반의 좌우 대립 양상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정치판이 더 통합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이러한 한국의 정치 사회적 혼란과 분화 현상은 해외 이민 이슈가 없어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이민은 한국의 정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의 역할은 충분히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SF 소설 수준에 가까운 느낌일 겁니다. 실제로도 앞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체감될 변화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토착 한국인들은 해외 이주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을 한국의 일부로 또는 한국 민족의 일부로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한국과 한국 민족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입니다. 이러한 진통이 없다면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과업도 완수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인들 중에 지금 이대로가 그저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이대로의 삶에 고통과 불만을 느끼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다민족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변화가 한국인들의 역사와 민족의식을 변화시키고 한반도 통일과 고토수복을 추구하면서 궁극에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